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5월 18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5%가 올라왔고 코스닥이 1.6%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거의 석 달 반 기간 동안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심리 부분들 스스로 한번 되돌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부분이 듭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비중 부분들을 축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수도 있죠. 왜? 3개월 동안 박스권, 지지부진한 박스권, 그리고 우리가 체감을 했던 변동성, 특히 코스닥 쪽의 변동성, 종목군들도 보면 어떤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부분들 털어놓는 투자 심리 부분들 털어내기 위해서 일단 특징 부분들이 있다가면 하락할 때, 물론 종목마다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은 일단 하락할 때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은 없는데 거래량 밑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는 부분들은 매수 전량하고 매도 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하나의 반증이겠죠. 그러면 그 매수 전량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만 막 만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거나 매도가 나왔을 때 호가가 뭐 한 1% 전후에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다 하면, 이렇게 하락 부분 변동폭이 클 때 특징 부분들 보면 거래가 없어요. 거래 잔량도 없고 매수 잔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즉 그 의미 부분들은 조그만의 매수라든지 특히 조그만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진폭 부분들을 우리가 평상시 느꼈을 때 1%보다 크게 2%, 5% 이상의 진폭 부분들이 나오는데, 장중의 흐름 부분들을 보지 않고 종가상의 그 차트 모습만 보면, 그리고 종목군에 대해서 투자 부분들 진행한 다음에 항상 보면 매 순간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알고 글로벌 경기 부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작은 거래량 부분들로 변동폭이 뭐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습니다. 3, 4일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5일, 10일 이제부터는 좀 못 참아요. 10일 이상 그런 변동폭이 나온다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투자 심리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그만의 매수가 들어오면 추가 매수 부분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부분도 절대 가지기는, 웬만한 내공 가지고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락시키면서 물량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2월달부터 지금 5월 중순이 됐습니다만 거의 3개월 동안 박스권에 딱 갇혀있죠. 코스닥이 최근에 900포인트에서 810포인트, 거의 10포인트 가까운 전체 지수가 10포인트 하락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 보면 어떻게 되나요? 2월달, 3월달, 4월달에 한 4번 이상의 하락 파동, 하락의 변동성 파동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 1월달에 900포인트 넘었을 때는 신고가 파동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로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장 끝나면 기분이 좋았는데, 그 3개월 4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그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안돼, 종합지수 안돼, 코스닥 코스피 모두 안돼, 어떻게 하면 트럼프가 으르렁 거린다는데 이번에 B50 전폭기 그 다음에 스텔스기가 우리나라에 지나갔다는데, 뭐 폭격기는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무역회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리호 얘기가 나온다는데 2천억 달러 정도 또 불확실성 부분이 있다는데, 이스라엘을 시끄럽다는데,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각인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확인이 해결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 부분들을 갖는 거고, 방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를 한다 보니까 1월달에 가졌던 마인드 부분들이 거의 퇴색했어요. 지금은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 어떤 생각 부분을 가냐면, 물량 줄이자, 지겹다, 나는 그만할 거야 라고 나서 여기에서 돌림파동 부분이 나와서 지수가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군들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참 짓궂어요. 짓궂다는 부분들은 우리한테는 짓궂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나 기관 세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군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갈 필요가 없죠. 거기서 내공 있는 사람은 붙어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나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융업종 부분들이 외국인 한 2년 동안 집중적인 매수 부분들 슬금슬금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2월달에 외국인이 1조 2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죠. 그 처음에 장대 음봉 급등락 부분들이 나오는 시점에
그리고 3월달에 2,700억을 매수했고 4월달에는 3월달 매수 물량을 그대로 다 토해냈어요. 오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자 그러면 2월달 1조 2천억, 그 다음에 돌이켜보면 올해는 별로 매수한 게 없네? 하지만 조금 기간을 길게 보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달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외국인들은 슬금슬금 매집 부분들을 1차적으로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변동폭 920포인트 근접하는 파동에서 외국인 한번 1차 실험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3개월 동안 어떤 차익 부분들을 진행했고, 여기에 다시 저가 매수 부분이 서서히 들어오는 시점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가 0.5%가 올라왔어요. 뭔가 시끄러운데 밖에가 시끄럽다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1.6%, 여기에 고입금 해당 부분들 취소를 하면서 또 이런 생각 부분들 들 수 있죠.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장보고 2호가 대용주 쪽에서 시가총액이 2조 원대 3조 원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2, 3조 원대 시가총액 있는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20% 이상의 급등 부분들이 나오면서 장보고 2호 대용주가 끝났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장보고 2호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가총액 1조도 2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건설업종이 신고가 파동 부분들 나왔죠. 포스코도 여러분들 20만원대 후반부터 40만원대까지 얘기 들었고, SK하이닉스도 최근 이번 반등 전에 파동 단기 급등 나올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만원대까지 대형주 자체가 움직임이 상당히 가볍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고정관념 자체가 무겁다, 대형주는 무조건 안 된다, 대형주 간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반등 부분들은 중국의 허가 부분들 때문에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그 주변에 수많은 종목군, 수많은 섹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렁출렁하고 있다. 움직임 자체가 꿀렁꿀렁하고 있어요. 뭔가를 위해서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워밍업 부분들을 열심히 예열 작업 부분들을 하고 있으면서 건설업종 신고가 나오고, 그 외의 종목군들이 남북 경협이라는 부분들의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고, 그게 아니더라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꿀렁꿀렁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시각에는 박스권에 갇혔어. 왜? 이 꿀렁꿀렁해서 움직임 자체가 나온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회사 실적 자체가 양호한데 주가가 안 갈 수도 있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개별 종목군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급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출렁거리다 보니까 종목군이 거래 없이 축축축축 밀리다 5일선 깰 수도 있고 20일선 깰 수도 있죠.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시각의 차트가 그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하락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하고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내공이 쌓이신 분하고는 관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차트 깨졌네, 종목 깨졌네,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신 분하고, 역으로 내가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땡큐, 나는 더 살 거야 라고 행동하신 분하고는 격차가 훨씬 차이가, 레벨 자체가 틀린 거죠. 코스닥 중형, 오늘 코스닥 글쎄요, 코스닥 종목군도 한번 이번에 한 900포인트부터 810포인트가 조정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1% 정도 상승 부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코스닥 궤도 바뀌고, 그 다음에 벤처펀드에서 어떻게 지금 공모 사모형 쪽에서 어떤 자금 이동 부분들이 되게 되고 있다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추 특집 방송으로 6번, 7번 이상 부분들 방송을 계속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방송을 들을 때는 괜찮아, 오케이. 근데 지금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뭘로? 박스권 변동속 3번 정도 나오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한 번에 트렌드 부분들이 잡히면 중간에 소음 부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소음 없이 긴 파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장기적 성장 부분들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건 개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가주가 아니고 급등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우리가 원돌방처럼 서서히 뚝배기처럼 한번 달궈지면 이게 우상향 부분들 진행되는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자금도 지금 공모형 쪽이나 사모형 쪽 2종류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제도 부분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 와중에, 그 다음에 코스피도 보니까 그러니까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주변 허리 종목군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조선주들이 움직였어요.
유가 상승의 이유와 금리 인상의 상승 부분들을, 물론 단순하게 보면 유가 상승과 금리 상승 부분들의 시그널 부분들을 유동성 축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 그건 고정관념이에요. 말씀드렸죠. 그건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 왜? 예전에 그 디플레이션 시대 부분에는 그 부분의 영향력이 더 컸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고정관념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 종목군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1조든 10조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초보 투자자분들이 대용주군을 매매하실 수 있는 데도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그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초보 투자자분은 중소형주만 해서 안 돼요. 대용주를 자기가 한 주라도 매매 부분들을 해봐야지만 그 사이클을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다음에 이 사이클 부분들 10년이든 20년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해놓지 않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 부분들을 체득을 해놓지 않으면 다음에서 또 다시 그 부분에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용주의 흐름 부분들이 나올 때, 흐름 부분들이 양호하게 진행될 때 최소한 한 주든 아니면 일부 금액이라도 발을 담궈 넣어서 경험을 하신 분하고 하지 못하는 천지 차이가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럴 장세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그 다음에 최근에 장보고 2호 대용이 단기 급락, 그 다음에 건설업종 신고가, 그 다음에 한국금융주주 신고가, 이런 파동 부분이 나올 때 매매 부분들을 꼭 구정목권 아니라다고 대용주군의 흐름 부분들을 체험을 해봐야지만 주식 사이클에서 이해 부분들을 일부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락이 900포인트에서 810포인트까지 단기 변동성이 급락이 나왔죠. 그 개별 종목군도 보면 작은 종목은 5에서 10% 정도, 많이 나온 종목 20, 30% 정도 단기 조정 부분들이 코스닥 수급에 의해서, 해외 변수에 의해서 코스닥 수급에서 변동성이 나왔어요. 회사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도 물론 있겠죠. 그게 아니고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반등, 하락 부분들이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왔다면 하락과 반등은 각도는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V자 반등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장보고 4호는 대용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대용주군은 금액 상관없어요. 왜? 시총 자체가 1조 이상을 대용주군으로 1차적으로 볼 겁니다. 1조 전후, 그 다음에 중형주급은 1조 이하, 그러니까 뭐 한 8천억, 7천억 정도까지는 대용주급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이 따라 틀리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1조 이상은 대용주군, 1조 이하는 중형주급으로 보시면서 1조 이상은 어차피 시총 자체가 1조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에 1억, 10억 들어가는 별로 시장에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코스닥 0.5%, 코스피가 오늘 0.5% 정도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이 1.6% 상승. 중국이 미국에 2천억 불 적자 축소한 추가 제품 구매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십시오. 중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크다. 그게 환율 절상이다. 물건을 또 구매를 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절충전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 드렸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의미 부분들은 북미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아직 체력 부분들을 맞짱 뜰 때는 아니에요. 맞짱 뜰 때는 아니다. 물론 주말에 또 이제 또 추가 내용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장 현재 장중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은 단기 소음의 시그널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무역 분쟁으로 하나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걸로 인한 변동폭, 우리나라 종합지수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변동폭을 키웠던 것은 다시 원위치가 진행이 좀 돼야 되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단기 박스권 부분들의 최소한 절반 정도 추가 반등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그 공지 부분들을 올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장보고 4호 대용주급 투자 금액 상관없어요. 대용주급이기 때문에 1조 이상 진행될 거니까 그 부분 변동폭 하락 부분이 나올 때 우리는 물량 매집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2월달, 3월달, 4월달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듣고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각자 투자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장대 양봉을 확인했을 때는 저는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 종목이든 섹터든 전체적으로 작년
코스닥 630% 플러스 마이너스 그 급락이 나왔을 때 자 여기서 레버리지 접근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월달, 3월달, 4월달 외바닥이 될지 2중 바닥이 될지 3중 바닥이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우리가 매집 부분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선상 유지예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심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2월 방송을 통해서 뭐 제 뷰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대형주든 중형주든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현재 단기적으로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를 보면서 시장 자체를 여러분들 3년간만 딱 방송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1000포인트, 3000포인트에는 그냥 가는 가격대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움직이겠습니다.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투자는 아닙니다.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오늘 지금 어제 오늘 뭐 서울 경기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가 왔죠. 씨앗에 어떻게 보면 비 온다음에도 얼른 뿌려야 되겠죠. 그 씨앗 계속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커지더라도 축소되지 마시고 코스닥 900포인트에서 810포인트 하락 부분들이 나왔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거래가 없이 빠지는 것은 역으로 여러분들이 공격할 타이밍 부분들에 저가 매수에 저가로 더 많은 씨앗 부분들을 뿌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장보고 4호 대형주 공식 출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